그래서 그때 제가 상가할 때 그때 이자가 14%에서 15%였어요. 근데 그때 애들 학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 유치원은 막 10,000원씩 5,000원씩 가져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애들도 막 10,000원 20,000원 가져가잖아요. 그때 농협 금리가 7% 8%였어요. 애들 금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겁을 안 내죠. 그냥 일반 시중금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그때 그리고 과수농협 예탁금이 금리가 1년 예탁금 하는 게 9%. 그런 때 있었었잖아요. 2008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네. 그 금리 기준을 너무 생각을 그냥 안일하게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네. 너무 낮게만 잡고 있던 금리가 지금 네. 갑자기 오르니까. 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전후 금리 2%대는 좀 유동적으로 편하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해요. 네. 금리가 한 번 더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금리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금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요 최근에 5년 상간의 금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체감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왔던 2013년, 14년, 네. 그때 금리도 비슷했어요. 2008, 9년 금리 때랑. 그런 때를 다 겪어온 저는 이 금리 보면 사실 좀 가소롭죠. 상가를 이 금리에. 그 말 되게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괜히 알려줬다. 도대체 이걸 도대체 왜 걱정을 하시는 거지? 왜 사서 걱정을 하시지 하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꾸 들어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릇보다 의욕이 앞서서 넘치는 갑자기 그릇에 먹을 거 많이 담아주거든. 내가 될 줄 몰랐고 사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게. 담을 네. 그릇이 당연하신 것 적은데 같아요. 담아야 될 것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담는 것보다 흘리는 게 너무 이제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얹어서 내가 이걸 해서 혹시 이제 다른 좋은 분한테 기회 갈 걸 뺏은 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또 요게 잘못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 중간에 하나 임대가 뭐가 삐그덕해서 내가 1,200만 원 한 달에 더 넣으면 내가 돈은 이만큼 넣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사서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리스트대로라고 하면 걱정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매매가 대비 굉장히 훌륭한 대출을 뽑아놨거든요. 저는 이 정도 대출이라고 하면 전 10%까지도 줄 거예요, 이자. 네, 이 매매가의 대출 이렇게 뽑아왔다고 하면 누가?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등기 안 난 협택지 토지 대출을 이렇게까지 안 뽑아줘요. 네, 완전히 땅 택지가 다 다져지고요. 확실하게 그 PF 대출이 잘 일어나는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많이 해줘요. 80%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토지 이 상황에서 앞에 분이 굉장히 대출을 잘 받아놓은 건데 앞에 분이 법인 대출로 받아놨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털어야 될 세금이 좀 더 커지니까. 그거는 아시잖아요. 설명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행 소장님한테. 그죠? 개인이 내는 양도세랑 법인이 내는 양도세랑 틀리니까 구간이 보유세도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 종부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금 부분은 좋은 땅 좀 저렴하게 대출 많이 받았다는 것에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만약에 제 손님이었고 제가 이렇게 이 택지를 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뒤에다가 백종원처럼 각서 써줄 요량이 있어요. 그 정도로 괜찮은 물건이에요. 네. 더 돈 들어갈 일 없고 만약에 여기서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제가 돈을 더 보태드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월세가 더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각서 써줄 요량이 있는 물건이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고 1호잖아요. 어쨌든 네. 1호 발사기시니까 네. 그냥 축복이다. 몇 년에 거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몇 년에 거친 나의 나는 운은 그냥 놔주라 이만 한마디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나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나의 운을 여기서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업자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그냥 받아서 바로 통매하세요. 바로 받아서 6개월 내에 임대 맞추고 바로 통매하세요. 아 그렇게 했을 때 네. 내가 임대사업자로 해서 네. 이거를
아니 지금의 이 불안함이 준공을 하고 임대를 맞추는 와중까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신다면 이어진다 하면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통매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통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 건설임대 사업자로 해가지고 취득세랑 다 모든 걸 다 했을 때 10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승계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 통매를 했을 때? 승계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상했던 우리가 그 기간만큼의 수익률만큼 못 얻어요. 그러나 그 기간 가는 동안 내가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그때까지 가신다고 하면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통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어쨌든 건축과 준공과 통매 경험을 했으니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시드머니는 조금 더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치도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쉽겠죠. 아니면 그 다음에도 난 이런 사이즈의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작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너무 명쾌하게 정확하게 네. 제가 진짜 듣고자 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게 내릴 수 없는 답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도와달라고 지금 고객님을 찾아온 거. 잘못 찾아오셨네요. 아니죠, 잘 온 거죠.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같이 결국은 잘 왔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말을 못해요. 그냥 놔주세요 그냥. 저번에 그랬어요. 저 주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한쪽에서 걱정을 할 때 반대쪽에서는 정말 돈 되는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경험과 함께하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돈으로만 보는 사람은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이 노출이 되면 정말 아까워할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겠죠. 저걸 저렇게 좋은 걸 가져가 놓고 사서 저런 걱정을 하네. 진짜요? 어떻게 네, 내가 하고 이렇게 싶은 말 그렇게 정말 많이 적나라하게 해주셨어.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잘 하셔야 돼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네, 보란 듯이. 그죠? 전 사실 네. 처음에 이거 프로젝트 할 때 엣지님이 돼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니 어주 짜는 사람들이 그쵸. 이렇게 간만 보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리스크가 안 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지 않고 지레 겁먹고 그 겁을 갖다가 전념시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엣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사람이 나타났다 생각을 했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 네. 도와달라고 그쵸. 왔다 이거잖아. 책임감 있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랬을 거야. 이거 나 이거 왜 했지? 하면서 그냥 야 네가 하자고 했잖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남 탓하셨을 거야. 그런 사람들 꽤 있었어요. 우리 카톡방 안에도.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문 앞에 왔는데 네. 아니 그냥 두고 가면 되지. 아니 등기는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 사람에게 오픈되고 오픈된 물건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때 돼서. 그건 그죠?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거를 이제 완성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게 표본이 돼서 같이 하나씩 같이 나누는 네. 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갑자기 뒤에 그런데 우리는 엣지님이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엣지님이 1호기로 해서 잘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면 다음 이제 오실 분들이 이게 앞 발판을 삼아서 순탄하게 다 갈 수 있잖아요. 앞에서 밟아왔던 경험치가 다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본적인 부담감에 내가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된 건데, 사실 이걸 하면서요, 조금 보기 그 부분은요, 조금 그 부분은 이기적이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감동을 시키셨어요. 조금 그 혜진님 눈 부분은 보니까 나도 눈물이 막 날라.
조금 그거는 이기적으로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그런 부담감까지 있는데 내가 네네. 잘해야 한다, 내가 표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까지 함께 안고 가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애치님이 그러니까 아까 고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시면 힘들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내 거라니까. 제발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애지님이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토로했을 때 물론 다 도와주실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지님이 조금 시행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미스가 생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안 해봤잖아요.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아무도 안 해봐서 애치님이 먼저 그 길을 먼저 앞서 솔선수범해서 가시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럼 본인이 하지.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원래 울음이 많으셨구나. 나는 사실 그게 이게 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랑 맞아요. 네. 맞아, 그런 네. 그거는 지금 스스로 더 떠안으셨어. 제가 그래서 네. 최근에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음. 이거 지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건너 뛰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